여기는 삼길포입니다. 삼길포항. 서산에 있는 삼길포항. 오랜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1박 2일 가족여행을 왔는데, 사실 뭐 저희 가족이 그렇게 가족여행을 막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태연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꼭 짧게라도 국내 여행을 좀 합니다. 네, 태연이한테도 국내 여러 모습들을 또 보여주기도 해야 하니까요. 뭐 요번에는 저희 재수씨가 모든 일정을 다 잘 잡았는데, 서산 쪽에 이제 숙소를 잡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유 있는 1박 2일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쭉 와서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50분. 저도 이렇게 이런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한국의 풍경. 저 앞에 있는 섬들도 와 너무 이쁘네요. 이게 오전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도착하니까 이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있나. 여기 보세요. 새파랍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는 저희 재수씨가 또 맛집으로 체크한 집으로 식당. 이거 여기 잡세 จับได้แต่ว่าไม่ไปตีตบไม่ตบยุงไม่ตบยุง 여기는 부석사입니다. 부석사. 까올리 로드. 힘들어. 여기 좋네요 풍경. เดี๋ยวก็ไม่พาเที่ยวเลย 부석사. 서산에 있는 부석사. พูดซักษานะคะมันแท้มาดูแล้วไปเลยระวังแล้วลูกมีอะไรบ้างว้าว 부석사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나?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문무왕 17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창건 이후의 연역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으나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다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따르면 부석사는 의상이 당나라에서 유학하면서 기거하던 집에 선묘라는 낭자가 있었다고 한다. 선묘는 의상을 연모하여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했었지만 의상은 수행에만 전념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선묘는 바다에 몸을 던졌고 죽어서 용이 되었다. 선묘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도비산에 절을 짓고자 하여서 이게 만들었다고. 부석사는 떠있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도비산 자락 바위 절벽에 자리한 사찰이 마치 바다 가운데 바위섬처럼 떠있는 것 같다 하여 부석사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의 셋째 세종대왕 여기서 사냥을 하고 여기서 이제 군사훈련 같은 거를 하셨구나. 또 이제 태국에 있는 사원만 계속 다니다가 또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사원으로 오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고, 이게 특히나 한국 사원은 산속에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공기도 맑고 상쾌하네요. 좀 올라가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네. 생각보다 가파르네요. 생각보다 가파라요. 와, 야, 등산하네요. 등산 위에 꽤 멋있을 것 같은데. 부석산 또 처음 와보는데 좋네요. 여기 경치가 되게 막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서산이라는 지역 자체의 첫 인상이 굉장히 맑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등산하고 맨날 러닝하는 거랑 또 다르네. 힘드네. 야, 멋지다. 다 젖었어? 다 올라왔어. 야. 여기 또 약수도 있네. 살짝만 먹어볼까요? 아니 낀. 아니. 아니 마셔. 아니 마셔. 아니 마셔. 아니. น้ำที่ไหลออกมาลูก 자, 이렇게. 너แพ้แมลงปอ 오케이, 버려. 좋네. 약수. 1500년. 1500년. 오. 근데 확실히 이게 현대적인 느낌이 뭐 거의 없고,
굉장히 옛날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보수만 하는 것 같고, 어이 멋지네요. 야, 이 아래도 여기는 아마 템플스테이 뭐 하는 장소 같기도 하고, 기원을 한 여러 가지 소원들을 적은 종이죠. 제가 너무 또 오랜만에 이런 한국, 특히 이런 사원, 절의 풍경을 봐서 그런지 되게 색다르고 좋네요. 오랜만에. 이게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게 확실히 익숙한 것에서 좀 멀어지면 또 이게 언젠가는 또 이게 새로워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는 게 오늘 또 느끼네요. 한국에서도 제가 뭐 사원을 엄청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 친할머니가 생전에 이제 불교 신자셔서 어릴 때 이제 가끔 같이 따라서 절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큰 어른이 돼서 지금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제 안 계시지만 할머니 생각도 좀 나네요. 이게 또 뭔가의 감성에 젖어들게 하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제가 너무 가볍게 봤네. 그 낭자가 이제 용이 되었다고 해서 이 용에 대해서 형상을 하나 해놓은 게 있네요. 야, 여기 꽤 높네. 저 멀리 이제 풍경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꽤 높이 올라왔네요. 여기도 뭐 범상치 않은 바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멋있다, 정말. 이게 늘 보면은 이런데 보면 저에게 익숙한 거는 태국 동전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건데, 한국 동전이 오히려 꽂혀 있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무시 못할 게 이게 어색해 보이네요. 어색하고 새로워 보여요. 뭐야? 손이 안 흐르지나 봐. 이거 그 태국도 비슷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잘 들리는데. 들리면 안 돼. 태국도 코끼리에 그게 있거든. 서양 화원 가면 코끼리를 새끼손가락으로, 남자는 새끼손가락으로 들어. 처음에 소원을 빌고 들려. 그리고 다시 한번 소원 빌고 또 했을 때 안 들려야 돼. 자, 다시 소원 빌어. 소원 제대로 빌고. 힘을 다해서. 강프로 제발. 가자. 연기하지 말고. 근데 뭔가 좀 더 무거워지긴 해. 이게 뭔가 연기 느낌이 나는데. 진짜 좀 무거워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짧게 하고 한번 들어보고, 길게 하고 한번 들어. 유튜브 100만. 두 번 들었을 때 확실히 무거워지긴 해. 유튜브 100만 구독자 부탁드립니다. 좀 근데 무겁긴 하다. 무거워. 이제 절실하게 한번 또 해봐. 절실하게. 가볍진 않은데 이거? 더 무거워질까. 오, 진짜야? 그지? 그지? 약간 무거워져. 달라. 진짜 달라. 진짜? 해봐. 진짜로 달라. 진짜. 내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야, 진짜야. 근데 처음에는 들려야 돼, 원래, 오히려. 원래 무거워. 원래 좀 무거워. 만까. 다마. 그렇지. 무거워. 그렇지? 이게 연기 아니야, 이거? 나야. 아주 가볍게 되는데? 베이글. 뭐야? 절실하지 못했어. 절실하지 못했어. 메달. 여기에 또 그 바위에 불상을 새겨놨네요. handsome. I'm sexy. 보시면 이제 밑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딱 이 한마디가 생각나네요. 산세가 좋다. 참 요즘 들어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늙어가나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뭔가 좀 피부로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제가 뭔가 그냥 얘기를 들어서 그냥 아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몸소 그것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느낌? 네, 그런 경험들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세가 정말 좋습니다. 야, 숙소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전원적인 풍경이죠? 서산의 어느 지역인데 제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비 찍고 와가지고 제가 예약한 곳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좋네요. 한국 시골의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받는다라고 할까요? 제가 뭐 같은 태국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전원의 느낌을 받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새롭고 좋네요. 네, 아까 사원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것들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뭔가 오묘한 이 기분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의 슬픔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약간의 이질감도 있고 어색하고 때로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참 이게 공감이 쉽진 않겠지만 아마도 해외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제가 산 기간보다도 뭐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은 더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분들은 오랜만에 한국으로 오면 워낙 또 한국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도시적인 부분도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지방 쪽으로 내려와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풍경들이 저에게는 더 이상 평범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오묘하네요. 이 기분을 참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산에 위치해 있고 펜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시골 어디에 놀러 온 것 같은, 시골 사는 가족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 여기가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고, 고양이가 한 마리 이렇게 저희 집을 지켜주고 계네요. 안녕. 집도 이렇게 나름 규모도 꽤 크고, 밖에 이렇게 바베큐 식사할 수 있는, 이제 모기 때문에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또 밤 늦은 시간에는 먹기가 애매하잖아요. 이제 모기가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할 텐데, 여기 실내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아마 이제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작은 수영장도 있고, 이건 애기 이렇게 간단하게 놀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요런 나무에서 떨어진 여러 잔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보면 이제 옆동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예약이 평일이라 그런지 예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서 1박 2일 가족들과 편안하게 또 힐링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에너지 충전을 잘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컨텐츠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좀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건축가의 정원. 여기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이거 저희 제수씨가 찾았는데, 일단 뭐 풍광이, 저는 이름이 좀 평범하진 않아서 뭐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었네 했는데, 이런 집 짓고 살고 싶다 진짜. 너무 멋지다. 이 부지가 꽤 넓고 군데군데 뭔가 자리를 너무 채우려고 하지도 않고 듬성듬성 놔뒀는데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 여백의미가 굉장히 예쁘게 느껴지면서도 이 그냥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무의 배치라든지 또 집도 데크 이렇게 해놓고도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서양의 집을 딱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요 주변 자체가 제가 아까 그 운전하면서 보니까 여기 한국 같지 않은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풍광 자체가 굉장히 쭉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산 보이고, 이 밑에는 평야지대로 쭉 있는데 외국 같더라고요. 저도 참 국내 여행을 나름 다녔다 생각했는데 이런 곳들이 있었네요 진짜. 또 좋은 새로운 곳들도 아마 많이 생긴 것 같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전시관이 미술관에 온 것 같아요. 매우 안녕하세요. 좋아요. 멋있다. 진짜 미술관 같다.
너무 멋집니다 진짜. 여기 한번 보세요. 건축가의 종. 애용나무. 아, 이게 애용나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작품. 제가 최근에 이제 또 글을 하나 썼었는데 지극히 사적인 혼잣말로서 한번 인사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약간 그 당시에 뭔가 혼자 앞으로의 미래? 맞는 방향인가? 라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갑자기 들어올 때쯤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멋진 카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이런 주제가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40대 가장이 꿈을 꾸면 무책임한 걸까?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되게 궁금한데요. 어떤 분은 되게 공감을 하시고 나도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이고 세상 꿈만으로 살 수 없어, 현실은 현실이야, 정신 차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두 가지 모두의 의견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 성향 자체가 꿈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꿈 쪽으로 좀 치우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대 가장이 꿈을 꾸면 무책임한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저를 보면 무책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40대 가장이 되었으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꿈보다 현실을 먼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혹시 나만 만족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가족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꿈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고 꿈을 선택하는 삶도 아니고, 꿈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도 아닙니다. 저는 그 둘을 모두 지키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풍족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넉넉했다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아내도 덜 고생하고 아이에게도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런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은 일, 돈만 보고 하는 일,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일,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월요일이 싫고, 출근이 싫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족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쉽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물론 책임도 함께 지는 사람, 완벽하진 않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모습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종종 꿈과 책임을 반대편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꿈을 꾸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도 책임의 일부 아닐까? 내가 오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도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순간도 있고 걱정되는 순간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의심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민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안정을 선택한 사람도 맞고 도전을 선택한 사람도 맞습니다. 사업을 선택한 사람도 맞고 직장을 선택한 사람도 맞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오래 하고 싶고 그 일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싶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는 꿈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가족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제가 작성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늘 항상 내가 잘 가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또 다음 날이면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라고 또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도달합니다. 결국은 그 중간에 많은 걱정과 제 스스로의 의심과 그런 것들이 계속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도 너무 해주고 싶은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제 아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세상들이 더 훨씬 길고 다양하고 그럴 텐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꿈을 꾸어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꿈을 꾸면서 살아가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인 제가 보여줘야 어느 누가 어느 위인이 어느 대단한 사람이 성공한 여러 사례들을 보여준들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모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히 많은 돈을 남겨줘야 한다, 큰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큰 돈을 남겨주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큰 돈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더 큰 자산이자 유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저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쭉 잘 나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이인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은 관심 없고요. 자, 요번 한국행이 저에게 좀 뭔가 그동안에 한국을 왔던 시간들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 제가 영감받게 되는 것들이 남은 시간 동안 더 아마도 있겠지만 도심을 벗어나 이런 제가 좋아하는 또 이런 지방 쪽으로 오니까 더 이런 마음과 영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강남아 오리지널 지극히 사적인 혼잣말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이제 비가 조금씩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보슬비가 내렸다 그쳤다 할 것 같네요. 여기는 입장료 주차비 모두 무료입니다. 뭐 많네? 어이, 까올리 로드 해야겠는데 이거 한국에서? 강남아의 까올리 로드 들어가야겠는데 이거. 야, 여기 멋집니다. 여기 해미읍성에 왔습니다. 해미읍성. 야, 멋지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싶은데, 이 주변에 또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카페들이 진짜 많아요. 해마당 카페, 뭐 컴포즈도 들어와 있고. 와. 여기 해미읍성 전통시장도 있네요. 야, 뭐 먹거리도 엄청 많고, 여기 뭐 관광지로서 굉장히 조성을 제대로 해놨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충청도의 전군을 지휘하던 병마절도 사형성, 고려 말부터 침입이 잦았던 외구의 효과적인 맞서기 위해, 이게 군사적 요충지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시기에 내포 지역의 신자들이 끌려와 죽임을 당하는 순교, 여기 순교의 현장이었네 또. 이순신 장군이 군관으로 10개월간, 여기 이순신 장군이 근무한 적도 있네. 10달 동안. 자산 적용 후에 해미에서 유배 생활하며 시를 남기기도 했다. 멋있습니다. 진짜 이거 뭐 조선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딱 그 모습을 한 성문이네요. 열려라 참기, 또 낙서를 또 그새 또 못 참고. 조선시대 3대 읍성 중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성. 카페도 있네. 안에 카페도 있고, 주막, 전통 주막이 있고. 조선시대 병장기. 이게 회화나무라고 합니다. 회화나무. 옥사. 이렇게 죄인들. 이야. 형벌. 주리를 틀어라. 죄인은 곤장. 열대 쳐ano라. 오, 저 올라가는 길도 크게 있네. 여기를 무료로 이렇게 개방한다고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되는 관광지인데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진짜 너무 깔끔하고, 무엇보다 제가 감동받은 건, 제가 관광지에서 가장 감동을 제일 잘 받을 때가 화장실이 깨끗했을 때거든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네요. 야, 멋있다. 여기 미소 선샤인 촬영지였다고 하는데요?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태종 17년인 1417년 청허정 오르는 길 108계단이구나. 여기 돌계단을 하나 둘 오르면 소나무 그늘이 가득 펼쳐진 곳에 고풍스러운 정자 청허정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108계단이라고 합니다. 태연이도 올려나 본데? 다 왔네요. 이게 멋있는 정자가 있는 것 같은데? 와. 야, 이거 진짜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 진짜 여기 오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외국인 관광객 입장도 한 절반 정도는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 되게 괜찮습니다. 가뜩이나 또 뭐 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보면 한국 사극이 또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그리고 되게 깔끔하면서도 다양한 테마가 또 사실 숨겨져 있어요. 민가도 있고, 이제 포도청도 있고. 여기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 여기도 써있네. 보시면 이게 청허정이라는 이제 정자고, 이순신 장군과 다산 정약용이 이 청허정에 머물렀다라고 하니까 또 뭔가, 이거 엄청 크다. 저 뒷길까지 쫙 있어, 길이.